안녕하세요, 누이터 여러분, 훈민아빠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시초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모주를 첫날 건드리는 건 너무 위험하다, 절대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사실 이건 맞습니다. 정말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투자해야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공모주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아, 이 종목은 누가 봐도 좋았어, 시초가에 잡았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공모주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참았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원칙도 사실은 중요하긴 합니다만, 좋은 매매법이라면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런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에 공모주 시초가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상장 첫날 공략법은 갖춰야 하는 조건 5가지, 그리고 준비물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봤습니다. 하고 싶은 분들은 함께 하시죠. 망해도 저는 모릅니다. 꼭 원칙 지키면서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갖춰야 하는 조건, 저의 경우에는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매매합니다. 첫 번째, 수요 예측이 좋지 않은 종목.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아야지 왜 나쁠 때 하냐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하지만 수요 예측이 좋으면 이런 기업들은 일단 버블로 시작합니다. 상당히 거품이 끼어있는 상태에서 더 많은 거품을 노리고 매매하는 전략이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은 사실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1월 1일 상장한 엔캠, 2차전지 소재 기업이었죠. 이 기업이 그런 케이스인데요. 공모가가 42,000원이었고 시초가가 82,000원에 시작해 한때 8만원이 깨졌다가 갑자기 급등해 99,3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장외가보다 더 높았는데요. 시총이 이제 그 고가 기준으로 1조 4천억 원이 넘었죠. 이런 기업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2차전지라는 버블을 타고 오른 거기 때문에 사실 떨어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밸류가 조금 거품이 낮아진 것 뿐이니까요. 그냥 시들시들하고 말라 비틀어진 별로 안 좋은 종목을 사서 싸게 사서 조금 더 차익을 남기고 팔자, 이게 제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공모가 대비 아무리 안 좋아도 보통 한 10% 이상 급락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먼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꼭 단독 상장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초가를 매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좋은 종목에 달려붙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수요 예측이 안 좋으면서 혼자 상장해야 그래도 사람들이 쳐다보지, 여러 개의 기업이 같이 상장하다 보면 좋은 기업에만 몰리기 때문에 망합니다. 지난주 29일 날 이런 사례가 나왔는데요. 종목은 바로 리파인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리파인은 수요 예측 경쟁률이 안 좋았는데 공모가를 21,000원에 결정했습니다. 밴드 하단에 맞춘 건데요. 사실 1만 원대 중반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21,000원에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고작 5.95대 1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안 좋았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어땠느냐? 10% 하락한 18,900원의 장을 시작해서 여기서 다시 추락해 14,000원대까지 밀렸습니다. 반등 한 번 없이 쭉쭉 밀렸는데요. 이게 왜 이랬냐? 그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같이 상장한 GMBS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 때문입니다. 이 종목에다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습니다. GMBS는 공모가가 17,400원이었는데 38% 오른 24,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아주 잠깐 상한가인 31,200원까지 올랐습니다. 상한가에 머무른 시간은 0.1초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버블이 형성됐던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독 상장이라 합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으면서 단독 상장인 기업들을 노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수요 예측이 좋지 않은 종목이 있고 단독 상장을 해요. 근데 청약 당시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어 3,200이었습니다. 3,200이었는데 이제 상장일 당시엔 한 2,800까지 떨어졌어요. 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럴 때는 사실 시초가 매수하시는 분들이 조금 몸을 사립니다. 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만큼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예 목표 가격을 좀 낮춰서 시초가를 좀 더 밑에서 잡으시던가 아니면 패스하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청약할 당시보다 상장할 때 분위기가 더 좋다면 그럴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임해도 되겠죠. 네 번째, 비싸도 좋다. 네임드라면. 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싶은데요. 크래프톤, 케이카, 롯데렌탈, 이 종목들은 모두 시초가가 공모가 밴드보다 상당히 떨어져서 시작했지만 이름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언론에서 공모가가 비싸다고 계속 기사가 나오지만 반박 뉴스도 꽤 많이 나와요. 이런 기업들은 홍보팀도 좀 갖춰져 있고 기업 설명의 IR팀도 상당히 힘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는 이런 조건들 때문에 기업이 상대적으로 괜찮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수 여력이 좀 있습니다. 기관을 통해서 세일즈도 많이 하고요. 이런 종목들은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세가 좀 분출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실제로 크래프톤, 케이카, 롯데렌탈 모두 상장일 날 공모가 대비 대폭 하회에서 출발했지만 공모가는 잠깐이나마 회복을 했습니다. 반등은 한 번씩 주니까 마이너스 가격에 잡아서 최소 10%는 먹을 수 있었고요. 네임드들은 수요 예측과 청약 경쟁률이 안 좋아서 공모주 참여는 안 했더라도 이날 상장한다고 미리 알람 맞춰 놓으시고 한번 준비는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급락 출발하는 종목.
여러분들 그 달리는 말을 따라잡아서 더 올라타는 거는 사실 뭐 수익률은 더 높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위험하고 어려워요. 그냥 시초가 대비 주르륵 흘러내려서 하단에서 거래가 폭발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하락한 건 추가 하락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르는 종목보다는 내려가는 종목을 투자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싸구려를 조금 더 비싸게 팔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준비물입니다. 일단 예수금을 어느 정도로 해놔야 되냐,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실 텐데, 저는 여러분이 공모주 배정받는 물량의 한 10배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공모주 할 때 내가 보통 한 10만 원어치의 주식을 받는다 싶으면 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만 넣어두세요. 이게 한 10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공모주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주식 투자자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1000만 원으로 하면 수익이 더 날 수도 있겠지만, 손해가 났을 땐 공모주를 통해서 번 금액의 그 이상을 주식 투자로 손실을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500만 원 정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공모주 시식과 매매로 손해보면 스스로가 되게 한심해 보이게 느껴지거든요. 왜 이런 걸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걸 해서 이렇게 손해를 보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기 때문에 금액 제한을 엄격하게 두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계산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망한 종목을 좀 헐값에 사서 한 7%에서 10% 정도 남기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7%는 데드캣 바운스라 그래서 죽은 고양이도 아스팔트에 떨어뜨리면 그 정도는 튕긴다는 수치거든요. 7% 정도는 보통 항상 성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매수 가격의 7% 오른 가격에 매도 주문을 걸어두면 요즘 같은 때는 또 VI도 없기 때문에 등락폭이 더 커져서 충분히 매매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0만 원 넣는다 치면 7%면 3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공모주 투자자 대비로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7%를 염두에 두고 옆에 계산기가 있다면 두드려가면서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시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계인데요. VI가 없어져서 9시 정각의 시초가가 나오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위로 30%, 밑으로 30%의 변동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9시 1초에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8시 59분부터는 시계를 쳐다보면서 대기를 하시고요. 근데 이 HTS의 시계가 초 단위로 띄어지는 HTS가 있는 반면에 아예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초를 모르면 조금 반응이 늦을 수 있습니다. 시계를 준비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야수의 심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만 원 정도로 제한했는데 그래도 사실은 겁은 나거든요. 공모주만 하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수익 구간에서 파는 게 익숙해지신 분들이라 파란불이 뜨는 걸 보면 좀 두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500만 원이면 손실 나봐야 50만 원, 최대 한 50만 원이라 생각하시고 약간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시자. 기왕 하신다면 무모함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야수의 심장 꼭 챙겨서 시초가 매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